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경기에서 금지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금지가 됐는지, 더 나아가서 특정 선수 때문에 아예 축구 규칙이 바뀌어버린 사례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라스카라 당나귀 프리킥. 자, 당나귀 프리킥이란 1970년에 코벤트리의 선수들이 선보였던 프리킥입니다. 한 선수가 두 발로 이렇게 공을 띄우면 옆에 대기 타던 선수가 발리로 후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공을 띄울 때 뒷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마 여기 당나귀가 뒷발 차는 거랑 비슷해서 당나귀 프리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이 프리킥은 BBC 올해의 골에도 선정될 만큼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프리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처음에 공 띄워주는 선수를 보면 공하고 발하고 너무 오래 접촉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 파울이에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리킥 상황 때 공이 키커에 의해 킥드, 그러니까 차지고 그 공이 분명하게 움직일 때 플레이가 재개된다. 여기서 킥이라는 게 뭡니까? 발하고 공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접촉해서 공을 타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감싸서 들어 올리는 건 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공을 발등에 올려놓고 뒤로 싹 띄워가지고 발리 때리는 패턴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시저스킥. 자, 실제 경기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시저스킥, 요것도 때에 따라서 금지가 됩니다. 언제 금지가 되냐? 다른 선수들이 그 공을 헤딩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저스킥이나 바이시클 킥은 상대에게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된다. 그러니까 공 주변에 나 혼자만 있을 땐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상대 선수가 헤더하겠다고 머리 들이미는데 걷다가 풀스윙 갈겨가지고 때리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는 파울이다 이거야.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때리지 않더라도 파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규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상대 선수가 부상당할까봐 무서워서 플레이를 못하게끔 하는 행위, 그런 행위도 위험한 행위로 간주가 된다. 고로 간접 프리킥을 준다. 유니폼 안에 공 넣기. 자, 축구 프리스타일러 분들이 이렇게 유니폼 안에다가 공 넣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식 시합 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겁나 달리면 다 제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요것도 파울입니다. 왜 파울이냐? 유니폼은 팔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이건 핸드볼 파울이다, 요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오답이고, 정답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국제심판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자, 실제로 2014년에 스웨덴 리그의 얀 군나르 솔리라는 선수가 경기 도중에 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이유는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경고 받을 만한 게, 자기네 팀이 5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경기 막판에 요걸 했어. 무릎 사이에 공 끼기. 자, 실제 시합에서 이렇게 무릎 사이에 공을 껴가지고 이렇게 쭉 달리는 것도 개꿀일 것 같죠? 하지만 요것도 파울입니다. 왜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을 끼고 있으면 상대 수비가 저거 뺏으려고 발차기 겁나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겁나 밀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하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상대가 발길질을 해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프리킥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다치고 내가 파울 얻겠다는데 뭔 상관이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규정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부상당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무릎에 공을 끼우면 네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네 파울이다, 요런 얘기죠. 우리 축구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발 사이에 껴가지고 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것도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파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국제심판님이 요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발과 발 사이 혹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공을 끼워서 이동을 한다면, 그리고 그 동작이 어떤 기술을 하기 위한 연결 동작 중 하나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요 사이에 공을 낀 거지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체 3종 세트. 자, 목 뒤에 공을 이렇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마 위에 이렇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헤더로 통통통통 튀기면서 일명 물개 드리블을 한다거나, 이런 상체 3종 세트 기술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파울이 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심판에 따라서 저걸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상대를 조롱하기 위해서 깝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순수하게 그 상대를 제끼려고 창의적인 기술을 쓰는 건지 애매해. 그래서 피파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심판의 재량에 맡기되 언더스탠딩 오브 풋볼,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려주세요, 이런 걸 심판분들한테 엄청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 머리에 공 올렸네? 옐로우 카드, 요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 현재 스코어, 남은 시간, 해당 선수의 몸짓,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기술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 남아공 리그에서 시포 모에티라는 선수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75분경에 저런 동작을 했어요. 저게 뭔 동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에 대한 조롱이죠. 옐로우 카드 먹었습니다. 자, 반면에 맨유가 아스날을 4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나니가 물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볼 소유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경고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 동작이 약간 조롱 같기도 하지만 그냥 볼 소유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거든요. 난이 표정이 꽤나 진지했거든. 자, 그리고 이런 상체 3종 세트 기술이 심판에 따라서 파울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을 쓰는 본인이 위험해도 파울이에요. 옛날에 물개 드리블을 애용했던 브라질의 케를론 선수는 로우킥에다가 미들킥에다가 아주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 중에 막 이렇게 머리에 공을 올린다고 생각해봐. 옆에서 그냥 갖다 박지. 저러면 목 다치고 척추 다쳐요. 백패스. 자, 우리가 경기 중에 공을 잡았을 때 우리 팀 골키퍼한테 의도적으로 백패스를 하면 골키퍼는 그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백패스는 무조건 발로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머리로 패스를 한다거나 가슴으로 패스를 하면 그거는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볼을 갖고 있다가 요걸 발로 툭 올려서 머리로 패스를 해. 그리고 골키퍼가 그걸 손으로 잡아. 이거 어떨까요? 파울입니다. 자, 그럼 이러면 또 어떨까요? 땅에 있는 공을 내가 싹 엎드려가지고 머리로 골키퍼한테 패스를 해. 그리고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 어쨌든 머리로 패스를 했으니까 손으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파울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이 왜 파울이냐? 관련 규정을 의역해보면 머리랑 가슴으로 백패스해도 되는 그 규정을 악용하려고 의도적인 속임수를 쓴다? 그러면 골키퍼가 그걸 손으로 잡든 안 잡든 바로 경고 때리고 상대팀한테 프리킥 준다. 왜? 비신사적인 행동이니까. 경기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으니까. 자, 참고로 예전에는 의도적인 백패스를 골키퍼가 바로 손으로 잡아도 됐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바뀐 이유가 그거를 이용해서 시간을 오지게 끌었어요. 예전에 유로 92 때 덴마크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승에서 독일을 만났어요. 독일 강팀이잖아요. 아니지, 우리한테 맨날 지지. 아무튼 그때 후반에 덴마크가 이기고 있으니까 골키퍼한테 계속 백패스해. 손으로 계속 잡아. 시간 오지게 끈 거예요. 오죽하면 하프라인쯤에서 파울이 났는데 그걸 앞으로 차지를 않고 자기네 골키퍼한테 뒤로 킥을 때리더라고. 또 손으로 잡아. 시간 끌어. 상대팀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그리고 경기 보는 관중은 무슨 죄야? 재미 엄청 없죠. 그래서 피파가 이 짓을 못하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백패스는 손으로 못 잡게, 발로만 건드릴 수 있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 92-93 시즌에 골키퍼들 발밑이 아주 가관이었대요. 백패스가 오면 일단 습관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지. 그러다 깜짝 놀래가지고 발로 잡았는데 터치는 개 길고 드리블은 투박하고, 그래서 스로인을 내줬는데 어우씨 골대 비었잖아. 어떻게든 스로인 못하게 하려고 막 바지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네이마르 때문에 바뀐 규칙. 자, 2009년에 10대였던 네이마르는 페널티킥을 이런 식으로 찼습니다. 런업을 쭉 하고 차기 직전에 멈춰서 차는 척을 해. 그리고 골키퍼가 다이빙을 뜬 반대쪽으로 굴려. 아주 센세이션하죠? 공식 경기에서 이렇게 찬 게 무려 5번이나 됩니다. 자, 요 PK가 하도 화제가 되니까 피파가 바로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요거는 골키퍼한테 너무 불리한 기술이다. 그래서 1011 시즌부터 요렇게 차지 못하도록 규정을 뜯어 고칩니다. 규정을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페널티 키커가 런업을 마친 이후에 공을 차는 척 페인팅하면 심판은 키커에게 경고를 준다. 근데 저 괄호안이 재밌죠? 런업 도중에 페인팅을 하는 건 허용된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나 조르지뉴 같은 선수들이 런업 도중에 잠깐 멈추거나 깡총 점프해서 골키퍼를 속이는 건 괜찮다 이겁니다. 마르티네즈 때문에 바뀐 규칙. 자,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그 과정에서 골키퍼였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페널티킥 오지게 잘 막았거든요. 당시 해외에서는 마르티네즈가 PK를 맞기 전에 하는 심리전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키커가 PK를 차기 전에 멘탈을 조지는 거야. 차기 전에 계속 트래시 토크를 한다든가, 공을 지가 갖고 있다가 딴 데 던져버린다든가, 거기에 더해서 차기 전에 겁나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맞고 나서도 요란하게 셀레브레이션해서 분위기 가져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자, 그런데 피파가 마르티네즈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페널티킥 관련 규정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골키퍼는 키커를 부당한 방법으로 산만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산만하게 하는 행동들이 뭐냐고요? 그냥 그 친구가 했던 모든 행동들. 네, 오늘은 축구에서 금지된 기술들과 특정 선수 때문에 바뀐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안전과 매너 게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 해서도 안 될 거예요. 너무 그러면 우린 또 무슨 맛으로 보나? 가끔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빙빙 놀고 막 그런 것들 하는 선수들도 있어야 또 볼맛이 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